이 집은 석 달이면 초라한 행색의 노인 하나가 김부자 집 대문에 몸을 쿵 부딪혔습니다. 석 달 후면 이 집은 대문이 나만하지 않겠구나. 풀썩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기익 김부자 집 대문이 큰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깜짝 놀란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나갔습니다. 하인 하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담벼락 아래 김부자 집 하인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일이 소란스러우냐? 김부자 집의 14살 막내 아들 현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막내 도련님, 웬 노인이 입구에 쓰러져 있구만요. 현이의 시선이 쓰러진 노인에게 머물렀습니다. 쓰러진 노인은 볼품없는 거적대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모셔라. 방에 불부터 지피고. 도련님, 이 사람이 네 집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내가 모시라고 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현이의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쉬익쉬익.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현이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 집은 딱 석 달이구나. 현이의 눈썹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노인이 꺽꺽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석 달 후면 이 집 대문이 나만하질 않겠어. 기둥뿌리까지 삭아서 통째로 무너질 게야. 한마디를 뱉어내고 노인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현이는 흙먼지 묻은 노인의 손톱을 내려다 보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기익. 대문이 비명 지르듯 덜컹거렸습니다. 현이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각사각.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낙엽들이 바람에 쓸려 낮게 소리를 냈습니다. 사랑채 앞마당에는 커다란 회화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현이는 그 나무 아래에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4살 소년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속을 알 수 없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집안을 감도는 불길한 그림자를 하나하나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또 거기 계셔요? 바람이 차구먼요. 나이 지긋한 하인 막동이가 걱정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현이는 고개를 돌려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참 길어서 보고 있었다. 어제 그 어르신은 좀 어떠시냐? 막동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잠만 자고 있습니다요. 의원 말로는 그냥 두고 보라고 하긴 했는데 벌써 이틀째네요. 그래도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래, 빨리 깨셔야 할 텐데. 현이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물어볼 게 있는데. 그날 들었던 노인의 한마디가 현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라. 현은 다시 회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막동이가 고개를 갸웃하자 현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막동아, 오늘 작은아버님은 언제 오신다더냐? 곧 오실 때 됐죠. 근데 도련님, 작은 나으리는 오실 때마다 왜 자꾸 창고 쪽을 기웃거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글쎄 종문서 괴짝이 어디 있냐고 슬쩍 물으시더라고요. 현이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문서라.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왜 작은아버지는 종문서를 찾으시는 걸까?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저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오시네요. 작은 아버지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현아, 고생이 많구나. 형님은 좀 어떠시냐? 현이는 얼른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작은아버님 오셨습니까? 아버지는 여전하십니다. 멀리서 매번 걸음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하나뿐인 형님이 저리 누워 계신데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내가 보낸 의원과 약재는 잘 쓰고 있느냐? 작은아버지는 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안채 쪽을 살폈습니다. 네, 보내주신 약재는 잘 쓰고 있습니다. 내 형들 소식은 아직도 없는 게냐? 올 때마다 그랬습니다. 형들 걱정, 아버지 걱정, 집안 걱정,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아, 이 집 종문서는 요즘도 사랑채 안에 보관하고 있느냐? 현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형님들이 오시면 그때 여쭤보시지요. 작은아버지가 현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막내가 고생이 많구나. 너희 형님들은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걱정 말고 너는 그저 몸조심하고 있거라. 작은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자 현이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석 달째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매일같이 찾아와 집안 형편을 캐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꼭 좋은 의원과 약을 찾아오마. 그렇게 떠난 두 형들도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제 집안을 지키는 것은 14살 막내 아들 현이 혼자였습니다. 현이는 다시 회와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아버지의 생신날에 작은아버지가 심어준 나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항상 웃고 계셨습니다. 형님들은 어린 현에게 그저 귀엽다 귀엽다 해주었습니다. 어른들은 현이를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은 형님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 귀염둥이 막내였습니다. 현이는 아버지와 형님들을 떠올리며 회와 나무를 한 번 더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마루 끝에 앉아 아버지를 위해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를 향해 부채질을 하는 현의 손길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빨랐습니다. 사랑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챙, 챙.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으나 풍경 소리는 마치 누군가 줄을 잡아당기는 듯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사랑채에서 한 노인이 방 밖을 바라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며칠 전 김부자 집 대문 앞에서 쓰러진 그 볼품없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이틀을 내리 잠만 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눈을 떴습니다. 현이가 방으로 들어서자 노인이 벽 쪽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밥이나 갖다 주게.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현이는 웃었습니다. 노인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현이가 방에 들어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노인인지도 모르는데 도련님이 왜 저리 끔찍이 모시는지. 현이는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저 어르신이 쓰러지면서 한 말. 석 달 후면 대문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했지.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현이가 아버지 약을 들고 안채를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랑채 쪽 창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노인이 창문을 열어두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노인이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아주 깊구나. 현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채 앞 회화나무가 보였습니다. 밤바람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뭇가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사랑채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현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노인이 몸을 돌려 집안 이곳저곳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노인은 사랑채 기둥을 살폈습니다. 마당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안채 방향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먼. 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노인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냥 몸이 아직 안 좋네 그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번에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현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노인이 현을 한번 바라보더니 슬며시 웃었습니다. 그냥 그리 보였을 뿐이야. 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나. 그냥 보이니까 말한 게지. 현은 그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다시 창밖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사랑채 앞에 나무가 아주 근사하구먼. 저 나무는 언제부터 저 자리에 있었나? 현이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 저희 아버지 생신 때 작은아버지께서 심어두신 나무입니다. 사랑채 앞이 제일 좋은 명당 자리라고 꼭 그 자리에 심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현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회화나무가 심어진 게 3년 전이었구나. 그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지? 노인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 쪽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낮게 혼잣말인지 현이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나무 뿌리가 어디까지 뻗었는지 아는가? 현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채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마당에 서서 회화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 뿌리가 어디까지 뻗었는지 아느냐고. 그게 무슨 소리지?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악. 소리도 없이 그림자만 움직였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형님들은 지금 어디 계실까? 두 형이 집을 떠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떠나던 날 큰형이 말했습니다. 현아, 아버지와 집안을 잘 부탁한다. 금방 돌아오마.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 형이 떠나기 며칠 전 작은아버지가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큰형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현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이가 노인이 머무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은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현이가 내준 깨끗한 새 옷을 입은 모습이 퍽 잘 어울렸습니다. 현이를 본 노인이 물었습니다. 집안 어른은 언제부터 누워 계신가? 현이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3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로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노인이 그렇구만 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이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약이 왜 갑자기 생각나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이가 화롯불 앞에 앉아 약탕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약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노인은 약탕기 앞에 선 현이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치듯 낮게 말했습니다. 약이 병을 고치는가? 아니면 병을 키우는가? 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노인은 등을 돌리고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현이는 약탕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약이 계속 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병을 고치는 약인가? 병을 키우는 약인가? 현이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노인은 현을 보면 한마디씩 툭툭 말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겠어 하면 진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날은 먼 곳에서 손님이 오시겠군 하면 진짜로 손님이 왔습니다. 현은 노인이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은 노인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노인이 현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에 도둑을 잡으려면 힘들겠어. 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이가 대청마루에서 맞이했습니다. 현아, 형님 상태는 좀 어떠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작은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십니다. 그렇구나. 그래, 이 집 종문서는 아직 사랑채 안에 있느냐? 형님이 혹시라도 잘못되시면 정리를 해두어야 할 텐데. 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저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형님들이 오시면 그때 여쭤보시지요. 아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작은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막내가 아직 어리지. 고생이 많구나. 작은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현이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기가 천천히 거쳤습니다. 종문서, 또 종문서다. 현이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든다라.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작은 아버지는 왜 그렇게 종문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종문서,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아, 회화나무. 어르신이 회화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었는지 아느냐고 물었었지. 촛불 하나가 가물가물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흔들렸습니다. 나무를 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회화나무였습니다. 아버지 생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학문과 출세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사랑채 앞에 심었습니다. 현이는 눈을 떴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회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나무는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지가 넓었습니다. 그림자가 사랑채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저 나무 뿌리가 어디까지 뻗었는지 아는가? 노인의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현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회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줄기를 짚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두 팔로 안을 수 없을 만큼 굵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까지 자란 것이었습니다. 현이는 손을 내렸습니다.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진 걸까? 그때 안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아버지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현이는 몸을 돌렸습니다. 안채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화나무 그림자가 아버지의 방 앞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쉬잉. 현은 마루 끝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흙내음과 함께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회화나무, 집안 도둑, 약재. 하나씩 생각해보자. 내가 생각해내야 해. 사랑채에 회화나무를 심은 날,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신 날. 현은 품 안에서 낡은 서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기록해둔 일기였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거친 질감을 느끼며 날짜를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3년 전 3월 아버님 생신날. 작은아버지께서 회화나무를 가져오셨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해 겨울부터였습니다. 바로 그 아래줄에는 아버지가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딱 맞는 날짜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조금씩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 현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러다 석 달 전에는 완전히 기력을 잃고 드러누우시게 되셨지. 설마. 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촛불을 따라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바스락.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은 재빨리 서책을 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인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하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나이였습니다. 막동아, 작은아버지께서 이 집에 오실 때마다 무엇을 물어보시더냐? 막동이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실은 오실 때마다 종문서 보관 장소를 물으셨음입죠. 저한테도 물으시고 다른 하인들한테도 물으셨어요. 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그리고 큰 도련님과 둘째 도련님이 떠나시기 전에요. 작은 나으리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 병을 고칠 영약이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두 분 도련님한테 빨리 그곳으로 가보라고 말하셨음있죠. 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였더냐? 북쪽 고을이라 하셨습니다.
현이는 막동이를 보냈습니다.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북쪽 고을, 아버지 병을 고칠 영약을 가진 사람이 북쪽에 있다고. 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빛 한 점 없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잣말이 입술 안에서 멈추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형님들을 일부러 멀리 보낸 거구나. 며칠 후였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으나 창고 뒷담 너머에서 올라오는 기운은 기묘하게 뜨거웠습니다. 후, 후, 거친 숨소리가 담벼락 아래에서 낮게 깔렸습니다. 막내 현이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이 지나가며 툭 던진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오지만 물은 미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 법이지. 왠지 현은 노인의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이는 저녁 내내 하인들을 시켜 창고 주변에 커다란 물독 30개를 옮겨두었습니다. 아니, 도련님. 멀쩡한 물독을 왜 여기까지 옮기라 하셔요? 허리 끊어지겠네요. 하인 돌쇠가 투덜거렸지만 현이는 그저 평소처럼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쇠야, 오늘 꿈자리가 하도 사나워서 그러니 내 부탁 좀 들어다오. 내일 만난 고기 반찬이라도 내어주마. 아이고,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지요. 알겠구먼요. 현이는 돌쇠가 물독을 다 채우는 것을 확인한 뒤 창고 벽면의 볏짚마다 물을 듬뿍 적셔두게 했습니다. 습기가 가득 찬 창고 벽은 축축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갑자기 마당 저편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솟구쳤습니다. 불이야, 창고에 불이 났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치솟는 불길이 검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마는 굶주린 짐승처럼 혀를 낼름거리며 창고 지붕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창고 벽에 닿는 순간 거세게 타올라야 할 불꽃이 치익 소리를 내며 힘을 잃었습니다. 낮에 미리 적셔둔 습기와 물독 덕분이었습니다. 어서 물을 부어라. 이쪽이다. 현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미리 준비된 물독에서 물을 퍼내 불씨를 제압했습니다. 불길은 크게 번지지 못한 채 검은 연기만 내뿜으며 사그라들었습니다. 모두가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는 그때 현이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불이 난 창고의 반대편, 어둠이 짙게 깔린 별채 쪽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증명하는 종문서가 보관된 비밀방이었습니다. 현이는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둥 뒤로 몸을 숨긴 현이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형님을 외치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힐끔힐끔 주위를 살피며 종문서가 있는 방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 보지 못한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불이 난 창고가 아니라 그 옆 방 쪽으로 홀린 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인자한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하면서도 탐욕에 가득 찬 맹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방문에 다다른 작은아버지가 품 안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려 할 때였습니다. 작은아버지,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현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에 든 보따리를 뒤로 숨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 현아. 불이 났다기에 이 방의 중요한 문서들이 걱정되어 달려왔다. 너는 어찌 이곳에 있느냐? 현이는 작은아버지를 빤히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는 불이 금방 꺼지기에 작은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찾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역시 집안 걱정이 먼저시군요. 그래. 내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형님도 누워 계신데 불까지 나니 내 가슴이 무너지는구나. 작은아버지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은 다 꺼졌으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제가 하인들과 함께 밤을 새워 지키겠습니다. 현이의 말에 작은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특하구나. 그래, 내가 수고해다오. 나는 형님 상태를 보러 가야겠다. 작은아버지는 뒤를 돌아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현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향한 곳은 불길을 잡는 곳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곳이었군요. 발 아래에서는 타다 남은 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현이는 종문서 방 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문고리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칙! 마지막 남은 불씨가 물독의 물에 닿아 꺼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타닥타닥. 타 들어가는 촛농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현이는 조용히 노인의 방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낮에 해주셨던 말씀 덕분에 불길을 쉽게 잡았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게 어디 내 덕인가. 늙은이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경 쓴 자네가 잘한 게지. 노인은 벽에 기댄 채 가늘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뿌리가 너무 깊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모를 나무가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노인은 미동도 없이 짧게 답했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으면 가지를 쳐서 소용이 있겠나? 현이는 그 말을 입안에서 가만히 굴려보았습니다. 까지만 쳐서는 소용이 없구나. 그렇다면 뿌리를 끊어야 하는 걸까? 밖에서 불어온 찬바람에 촛불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촛대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년의 눈빛만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새벽 공기가 문틈을 타고 들어와 콧등을 시리게 비볐습니다. 콜록, 콜록.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기운을 차리시는 듯 보였으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막내 아들 현이는 젖은 수건을 움켜쥔 채 아버지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급하게 달려온 의원이 아버지의 맥을 짚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이토록 열이 오를 리가 없는데. 의원은 코끝을 약사발에 가져다 대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이건 제가 보낸 약재가 아닙니다. 색은 비슷하지만 향이 다릅니다. 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분명 작은아버지가 보낸 하인이 의원 댁에서 가져왔다며 건네준 약이었습니다.
현이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작은아버지가 보낸 하인 한 명이 담벼락 근처에서 안방 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현이가 다가가자 하인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작은 아버지가 낯선 의원을 한 명 데리고 아버지의 방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눈썹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현이는 보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아, 형님 상태가 심각하다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 같다. 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에 형님이 잘못되시게 되면 집안 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 종문서와 인장이 어디 있는지 지금이라도 내가 알아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저는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형님들이 오시면 그때 함께 여쭤보시지요.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작은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가 아직 어리지. 고생이 많구나. 작은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현이는 웃음기를 거두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회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현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이의 눈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이는 직접 약재를 확인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보내주는 약재였습니다. 약재 봉투를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색깔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약재를 살피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련님, 이 약재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현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약재는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병을 오래 끌게 하는 것들입니다. 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이 나간 뒤 현이는 약재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작은아버지가 보낸 하인이 약재를 가져왔다. 그 하인이 바꿨다. 작은아버지가 시킨 것이다. 그날부터 현이는 약재를 직접 구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보낸 약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쓰지 않았습니다. 모아두었습니다. 따로 두었습니다. 막둥이만 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줄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약이 바뀐 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이가 아버지 방으로 약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현이가 조용히 약사발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힘이 빠진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듯했습니다. 현이가 그 손 옆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현이의 손 위로 올라왔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이는 그 손을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 앞 그 작은 아이는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도 눈물도 없이 다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현이가 직접 약을 다리는 사이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닷새 뒤였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상복과 장례용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현이를 보자마자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현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형님께서 고비를 넘기기 힘드실 것 같아 내가 미리 준비를 좀 해왔다. 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툭 솟아올랐습니다. 장례 준비라니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말이십니까? 작은아버지는 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형님을 편히 보내드리기 위한 일 아니겠느냐. 작은아버지의 눈동자에는 슬픔이 아닌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행동하며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장례 준비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이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을 아버지의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을 삼키지 못하고 흘려보냈지만 현이는 포기하지 않고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제발이요. 현이의 낮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작은아버지가 종문서 보관 장소를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벅벅 마루를 밟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덩이 같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더니 열이 내리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현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힘없이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현이의 손을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쥐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현이에게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이는 방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장례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작은아버지는 하인과 함께 사랑채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이는 사랑채 마루에서 회화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밑동, 땅과 나무가 만나는 지점. 3년 동안 저 나무는 무엇을 했을까? 뿌리는 어디까지 뻗었을까? 문득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나무 아래에 뭔가 있다. 직감이었습니다. 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무 앞에 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무 밑동 가까이 땅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달랐습니다. 밑동에서 두 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땅이 다른 곳보다 조금 무른 느낌이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안채 처마 끝에서 차가운 이슬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마루를 적셨습니다. 현이는 조용히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잡았던 손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달그락 부엌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이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현이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회화나무에 머물렀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나뭇잎들이 파르르 떨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내려앉은 마당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짓눌러 왔습니다. 비릿한 쇠 냄새와 뒤섞인 눅눅한 흙내음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막내 아들 현이는 말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현이의 뒤로 막동이와 건장한 하인들이 커다란 삽과 괭이를 든 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사랑채 앞 커다란 회화나무로 향했습니다. 판에게 단 한 뿌리도 남기지 말고 전부 드러내야 해. 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이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현이의 입은 꼭 다물어졌고 눈동자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에 실없는 웃음기는 없었습니다. 저 도끼날이 나무 밑동을 파고드는 소리가 마당 한가운데로 퍼져나갔습니다. 억센 뿌리가 땅을 움켜쥐고 버티는 듯 비명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삼날이 돌에 부딪히며 불꽃을 튕겼습니다. 무슨 짓이냐?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작은아버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인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살마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아, 내 아버지가 아끼시던 나무다. 내가 정성을 다해 심어둔 귀한 회화나무다. 당장 멈추거라. 현이는 천천히 작은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현이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 나무의 뿌리가 집안의 기운을 틀어막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누가 그러더냐? 이건 명당의 기운을 누르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작은아버지가 현이의 팔을 붙잡으려 달려들 때였습니다. 챙그랑 삼날이 흙 속 깊은 곳에서 쇠붙이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애구머니나 하인 하나가 질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삼날이 흙 속에서 쇠붙이와 부딪혔습니다. 현이가 직접 구덩이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나무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검붉은 피로 글자가 적힌 천에 쌓인 대목과 녹슨 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가득 꽂힌 지프로 된 인형이 제일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현이는 흙이 잔뜩 묻은 인형을 작은아버지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이 회화나무를 사랑채 앞에 심으셨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이유 없이 마르고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작은아버지가 알려준 곳으로 떠났다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뒷걸음질을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어찌 나를 의심하느냐.
모르신다니 이것도 보셔야겠군요. 현이가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집 재산을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넘기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문서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현이가 품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뀐 집안의 종문서였습니다. 불이 났던 날 작은아버지는 창고가 아니라 별채로 가셨지요. 진짜 종문서가 보관된 곳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종문서는 이미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오해다. 나는 그저 문서가 안전한지 확인하려 했던 것뿐이야. 그리고 현이가 약재 봉투를 집었습니다. 이 약재는 병을 낫게 하는 약재가 아니라 병을 오래 끌게 하는 약재였습니다.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채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기익. 지팡이를 짚은 아버지가 문 밖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작은아버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툇마루에 놓인 바늘이 꽂힌 인형과 가짜 종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형님, 현이놈이 하는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현이가 미쳤나 봅니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 들어보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 내 동생은 탐심이 많으니 조심하라고 하셨지. 그래도 나는 내가 내 아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구나.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들어 올려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이 대문을 들어서지 마라. 작은아버지는 더 이상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떠밀리듯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탁, 탁, 멀어지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그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이는 회화나무가 뽑혀나간 커다란 구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무 아래엔 뿌리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작은 아버지의 욕심이 함께 묻혀 있었어. 현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무 위로 수북이 쌓이는 흙을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마당가에 버려진 나무 뿌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당에 번져나갔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흠칫. 현이는 어깨를 가볍게 떨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길 끝에서 터벅터벅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내 도련님, 큰 도련이랑 작은 도련님 오시는구먼요. 막동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나으리가 알려준 곳으로 가셨다가 갇혀 계셨다는구만요. 안개 속을 뚫고 나타난 두 그림자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현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 달이 넘게 소식이 끊겼던 두 형이었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옷가지와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더없이 밝았습니다. 현아, 큰형이 갈라진 목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큰 형님, 작은 형님. 현이는 형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툭 하고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끼익 방문이 열리고 아버지도 새 아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선 새 아들을 말없이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막내 아들 현이의 어깨에 아버지의 두툼한 손이 올려졌습니다. 묵직한 온기가 현이에게 전해졌습니다. 새 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현이는 문득 사랑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이 머물던 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누워있던 자리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문짝이 힘없이 덜컹거렸습니다. 현이는 곧장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새의 지적인 뿐이었습니다. 고갯마루 너머로 길게 뻗은 길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이는 노인이 사라진 먼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항상 바라보던 회화나무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현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햇살은 참 좋구나.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사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마당을 채웠습니다. 땡, 땡. 처마 끝의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대문 밖 길가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다가오는 인연처럼 옛 이야기 그루터기와 인연을 맺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람을 해두시면 언제나 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